첫 번째 실습 노트입니다. 실습입니다. 첫 번째 실습은 이제 전략 패턴을 한번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전략 패턴을 실습하기 위해서 준비된 응용은 묵집바 게임입니다. 묵집바 게임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 전략은 뭔지 알겠죠? 묵집바 전략입니다. 사용자와 컴퓨터 간에 묵집바를 하는 거예요. 묵집바는 뭔지 다 아시죠? 그렇죠? 예. 묵집바를 하는 것이고, 컴퓨터가 이제 손을 내야 되는데 어떤 손을 낼지를 다양한 전략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략들을 전략 패턴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 게임에서 지난 그 전략 패턴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유닛이 또는 어떤 뭔가가 레벨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겠죠. 하다가도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바꿀 때 우리가 전략 패턴을 써서 여러 전략들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순간에 전략 객체를 바꿔 가지고 그 전략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게 전략 패턴입니다. 그래서 GUI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 자바는 자바 FX를 썼고, 파이썬하고 C++는 Qt 라이브러리를 썼습니다. 최신 라이브러리 Qt6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되게 클래스의 그 언어와 상관없이 만드는 클래스 이름들은 좀 일치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간혹 잘 인치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어서. 그래서 크게는 클래스가 게임 뷰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게임 뷰. 보통 우리가 GUI를 만들면 MVC 패턴이라는 걸 많이 써서 전체 응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뷰, 컨트롤 이렇게 하는데, 간단해서 MVC로 나누진 않고 M과 V만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델 부분, 뷰 부분. 뷰는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사용자하고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되겠죠. 모델은 그 게임의 로직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컴퓨터와 사용자와 게임을 진행하니까 사용자 그 컴퓨터에 그 손을 내는 전략, 그걸 담고 있어야 되겠고, 또 묵집바 게임을 하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든 그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함수들이 있어야 되겠죠. 사용자의 손과 컴퓨터의 손을 비교해서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이겼는지, 묵집바에서 누가 이겼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논리가 이제 모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선은 실행을 해보고, 어디서 준비가 미흡했다. 그래서 실행하면 그 C++나 파이썬이나 자바가 조금 모습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는 똑같기 때문에 비슷한 모습을 하게 돼요. 그럼 맨 위에 상태창이 하나 있어요. 맨 위에. 그래서 진행 상황을 거기서 알려줍니다. 여기 먼저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이쪽이 사용자, 이쪽이 컴퓨터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뭐 묵을 그대로 선택해도 되고, 바꾼 다음에 선택을 누르면 가위바위보를 처음 하게 돼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선 공격을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럼 사용자가 이겼네요. 그럼 사용자가 묵집바를 이제 하면 돼요. 벌써 이겨버렸네.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게 묵집바 게임입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고요.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가 된 다음에는 묵집바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컴퓨터가 공격이에요. 그러면 제가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계속 컴퓨터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에이씨, 안 끝나네. 제 공격입니다. 제가 또 이겼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이 응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게 요쪽에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손을 낼지를, 이제 그 전략을 만들면 돼요. 근데 제가 전략을 두 가지를 이제 여기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랜덤한 전략이에요. 가장 심플한 거죠. 랜덤한 전략을 만들어서 하여. 항상 랜덤하게 셋 중에 하나를, 컴퓨터는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 전략은 Last Hand Based Strategy라는 전략을 또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이 전략은 제가 만든 전략이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략은 지난 묵집바의 결과가 사용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만든 전략이고요. 지난번 제시한 손과 다른 손 중 하나를 낼 확률이 높다고 가정하에 만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묵을 냈으면 그 다음에는 묵 말고 찌나 빠를 낸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20%의 확률로 지난번과 똑같은 걸 내고, 그 다음에 80% 확률로 지난번 낸 손과 다른 손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묵을 냈으면 찌나 빠를 낼 확률이 40%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걸 낼게 20%. 그걸 짜시면 돼요. 근데 랜덤 전략은 항상 랜덤이에요. 그래서 수비와 공격을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전략에서는 지금 컴퓨터가 수비를 하는 건지 공격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여기 읽어보시고 요거를 구현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과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제 또 다른 과제는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새 전략을 만들어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결과를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될 게 전략이 3개입니다. 랜덤 전략, Last Hand Based Strategy,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만든 새 전략. 요 3가지. 그 전략은 이 랜덤이나 Last Hand Based하고는 다른 거야 되겠죠. 뭔가 생각을 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코드의 구성을 자바와 C++와 파이썬을 잠깐씩 보여주면서 설명드리고, 랜덤 스트래티지는 내가 여기서 만들어 드릴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걸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게 이제 랩이라고 이걸 하면 나올 텐데, 자바 FX를 또 처음 보신 분이 있으니까 잠깐 소개를 하면은, 자바 FX에는 만들 때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야 되겠고, 메인에서 어플리케이션 론치라고 하는 메소드로 실행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여러분 만든 응용이 실행되는 거고, 처음에 등장하는 화면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스테이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스테이지에서 보여주는 그 화면은 여기도 구현하지 않고 게임 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걔로 설정해 줍니다. 그럼 아까 보신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우리가 MVC로 만들 때 여기서는 모델 뷰 객체들을 만들고, 뷰를 그 초기 화면으로 세팅해 가지고 실행하게끔 해 가지고 그 GUI 응용을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뷰로 넘어가면은 이제 화면을 구성할 때, 이게 화면을 우리가 GUI에서는 이제
노드들이라고 하죠. 화면을 구성한 요소들을. 근데 그 노드들을 크게 컨테이너 노드, 기본 노드로 구분합니다. 기본 노드는 그 안에 또 다른 노드를 못 넣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노드는 그 안에 기본 노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화면을 구성할 때 최상위 컨테이너 노드를 만들고 걔를 이용해서 또 부분적으로 꾸며서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GUI 응용을 만들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바 FX에서 사용하는 최상위 컨테이너 노드가 보더 페인이라는 거예요. 보더 페인. 보더 페인을 만들어서 게임 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컨테이너 노드가 보더 페인인데, 보더 페인은 영역을 이렇게 5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5개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 각 영역에는 노드를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개를 넣으려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 또 다른 컨테이너 노드로 분리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보신 화면에는 위에 상태바가 있고, 밑에 조작하는 게 있고, 중앙에 이미지 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면을 이제 탑, 센터, 바텀 이용해가지고 화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들의 이제 요게 나타나는 이제 기본 노드들이 요 노드들이겠죠. 그리고 이 노드들이 만약에 그냥 만들어질 때만 필요하면 멤버 변수로 만들 필요 없이 거기서 지역 변수로 만들어서 그냥 화면에 넣어주고 끝나면 되는데, 계속 여러 함수에서 저 조작의 결과에 따라서 조작해야 되면은 이렇게 멤버 변수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생성자에 가면 꼭대기, 중앙, 버텀을 화면을 구성하고 있어요. 화면을 그 구성하는 함수들을 만든 거죠. 근데 위에는 뭐 하나의 텍스트 필드 하나니까 그거는 뭐 꾸밀 게 없고요. 센터는 이미지 2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텀에는 이쪽 사용자가 조작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돼서 그거를 하는 함수들을 모듈화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컨스트럭 버튼 페인은 맨 아래 들어가는 이 묵지바 선택 set 게임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만들 때 이제 GUI는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이니까 이제 각 노드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 반응해야 되면은 그것과 이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걸 반응했을 때. 그래서 여기처럼 이제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가지고 그 묵지바를 선택을 하면은 이미지를 바꿔주게끔 이미지 바꿔주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누르면 이제 실제 게임이 진행되는 거죠. 넥스턴 해가지고 게임이 진행되겠고, 새 게임을 누르면 뉴 게임이라는 함수를 불러가지고 새 게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도 구성하고 각 영역의 화면들을 구성하고 각 노드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에 따라서 그 반응하는 함수를 만들고 등록해주고, 그게 GUI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되는 거고, 지금 아까 게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이쪽에서 컴퓨터가 막 선택을 할 때는 계속 돌아가면서 화면을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죠. 선택할 때 그 애니메이션을 해주는 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150ms마다 이미지를 바꿔주는데 걔를 몇 번 바꿔주냐? 총 4번 바꿔줘요. 총 4번 반복하게 해가지고 막 바뀌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다 끝나면은 컴퓨터가 선택한 손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일지. 그냥 애니메이션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지난 학기에 이걸 했더니 그게 왜 묵지바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해서 묵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이펙트를 넣은 게
그러니까 컴퓨터가 공격할 때는 요 이펙트를 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지난번에 내고 있던 이 무기면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 둘,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내 걸로 바꿔주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들은 시퀀셜 트랜지션과 포스트 트랜지션을 섞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시퀀셜 트랜지션은 여러 애니메이션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거고요. 포스트 트랜지션은 일정한 시간 뒤에 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빡 돌리는 거는 일정한 시간 뒤에 이미지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이 묵묵 하는 건 냈다가 사라지겠다가 다시 내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널로 세팅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셋 이미지를 널로 하면 그 이미지가 사라져요. 원래 이미지를 뿌렸다가 그 이미 셋 이미지를 널로 해주면 그 이미지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넥스턴을 누르면은 컴퓨터 게임 모델 이전 거하고, 그러니까 넥스트핸드를 커런트 말고 이제 넥스트핸드를 갖고 와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서 끝났을 때,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 이제 현재가 묵찌빠를 해야 되는 단계면 묵찌빠를 진행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면 이제 가위바위보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용자가 선택 누르면 여기로 와가지고 요 부분이 시행되는데, 요 부분에서는 현재가 묵찌빠를 하는 단계인지 가위바위보 하는 단계인지에 따라서 묵찌빠와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겠고요. 이쪽으로 가면 요게 플레이 묵찌빠, 플레이 가위바위보인데, 실제 묵찌빠를 하는 그 판단하는 알고리즘들은 어디가 있냐면 모델에 가 있어요. 모델에 가 있고, 여기서 하는 것은 그 모델에서 준 정보, 결과 정보를 이용해서 화면에 요 정보들을 출력해주는,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쉽겠네. 그래서 게임 모델 플레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얘가 이제 그럼 지금 누가 이겼냐, 무승부냐를 판단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화면에 이런 것들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대충 흐름은 이해되셨죠? 흐름은. 그리고 게임 모델에 가면 게임 모델에는 컴퓨터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플레이어가. 그래서 이 컴퓨터 플레이어에 우리가 전략을 심어줘야 되는 거고, 이 컴퓨터 모델에는 이제 현재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래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되는 건 요 부분입니다. 플레이 묵찌빠, 플레이 가위바위보. 요 부분을 만들고, 요 부분을 만들면은 요 부분에서 뭘 하냐면은 사용자 손과 컴퓨터 손을 비교해서 결과를 알려주면 돼요. 결과만 알려주면 돼요. 뭐 추가적으로 할 일도 있겠지만 알려주면 돼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플레이로 가면 얘는 전형적인 우리가 전략 패턴에서 클라이언트예요. 전략을 유지하는 클라이언트. 그래서 플레잉 스트래티지를 유지하고 있고, 아까 게임 모델의 그거를 설명을, 여기 보면 컴퓨터 플레이어를 만들면서 new random strategy를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략을 만들면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전략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물론 하다가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만들기 마련인데, 지금은 이렇게 랜덤 스트래티지를 쓰도록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자에서 전략을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랜덤 전략을 이용하게 되겠고요. 랜덤 스트래티지는 지금은 묵만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바꿔줘야죠. 바꿔서 셋 중에 하나를 주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얘는, 이 전략은 어때? 이 전략은 지난번에 어떤 손을 냈는지, 또 사용자가 어떤 손을 냈는지, 내가 공격인지, 내가 수비인지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매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페이스가, 인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라스트 앤 베이스 스트래티지만 만들더라도 정보를 줘야 돼요. 정보를 줘서 얘가 뭔가 또 유지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낸 손이 뭔지. 그 정보들을 줘야지만 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략을 만들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이 전략한테 줘야 될 수도 있어요. 필요한 정보,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위해서는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가 달라질 수가 있죠. 지금은 라스트 앤 베이스 스트래티지는 과거를 생각하는데 바로 전 거만 생각해요. 바로 전 거.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면 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패턴에서 우리가 전략 패턴을 만들 때 가장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은 전략은 어쨌든 이 객체의 어떤 행위를 대신해 주는 건데 객체가 다른 객체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는 그 객체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상태를 전달할 때. 클라이언트 자체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 자체를 전달하지 않고 얘가 필요한 정보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이 컴퓨터 넥스핸드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개가 다 맞아야 돼. 세 개가. 그러니까 현재 컴퓨터 랜덤 스트래티지는 얘 갖고 되는데 라스트 앤 베이스 스트래티지를 만들면 얘부터 바꿔줘야 돼요. 이 플레인 스트래티지부터 바꿔줘야 돼요. 걔는 정보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보를 줄 때 뭘 줄까? 어떤 걸 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고, 한번 수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략 만들다 보니까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략 패턴에서 뭔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돼야 되는 지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게끔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게 파이썬 버전이고요. 비슷하죠? 생긴 거. 네.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파이썬 버전이고, 파이썬 버전도 어디 코드들을 보면 뷰가 있고요. 아까는 메인이 하나 있었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메인은 요 밑에 조그맣게 있고요. 이게 뷰예요. 뷰. 그래서 뷰에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멤버 변수, 화면 구성을 하시면 돼요. 요게 화면 구성하는 부분이에요. 보통은 이제 Qt에서는 레이아웃이라는 걸 써서 최상위 그 컨테이너 노드를 만들어요. 레이아웃. 근데 이 레이아웃도 그 자바 FX처럼 풍부하진 않아요. 풍부하지 않아서 보통 V박스, H박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V박스 레이아웃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맨 위, 중앙, 아래 세 곳에다가 이제 맨 위에는 위젯 하나만 추가하고 중앙에 레이아웃, 그 다음에 맨 아래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이 레이아웃으로 화면을 구성해 가지고 쇼하게 되면은 화면에 아까 그게 나타납니다. 화면에 똑같은 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얘는 그 애니메이션도 자바 FX처럼 트랜지션 갖고 아주 되게 풍부하게 제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애니메이션은 주로 뭘 이용하냐면 타이머를 이용해요. 타이머. 아까 뭐 포츠 엔진에서 결국은 타이머를 이용하는 거니까 서큘러 핸즈가 있고 묵지바 핸즈가 있는데 여기서 초기화해준 다음에 스타트를 누르면 요 과정에서 현재가 커런트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바뀝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맨 위에 보면은 묵지바 이펙트는 0.5초마다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아까 서큘러 이펙트는 0.15초마다 계속 그 바뀌게끔 타이머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비슷해요. 저는 이게 자바 FX 만들어 놓고 기계적으로 파이썬을 바꾼 거기 때문에 이 코드의 구조와 저 구조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데 제가 만든 파이썬 코드에는 게터들은 안 만들어요. 게터들은 그 자바나 C++에서는 그 멤버 변수들을 프라이빗으로 놓고 게터들을 이용해서 그 접근을 하는데 파이썬은 어차피 접근 제어도 제대로 없으니까 게터들은 안 만들고 그냥 직접 접근해서 멤버 변수를 접근해서 씁니다. 그리고 뭘 또 보여줘야 돼? 여기에 플랭 스트래터지고 컴퓨터 모델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큐티. 요게 이제 그 큐티 크리에이터라고 그 C++와 큐티 6를 이제 하는 그 화면이고, 만약 C++ 하실 분은 이제 이걸 쓰셔야 되는데, 얘의 구조는 여기는 메인이 하루 따로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 뷰 객체랑 모델 객체 하나 만들어서 뷰의 모델 객체를 할당해주고 W의 쇼, 뷰 객체를 쇼하게 되면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실행을 하면 빌드가 일어났다. 요건 이제 C++에서 이제 실행하면은 요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모습들을 나오게 되겠고, 아까 파이썬 코드를 잠깐 보셨으면은 그 파이썬 코드와 C++ 코드는 똑같아요. 똑같은 라이브러리를 내부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데, 차이점은 C++는 다 뭘 쓰냐면은 그 자바처럼 뉴해서 만들어요. 그 노드들을 뉴를 해서 만들고, 이 뉴된 그 객체들을 다른 그 컨테이너 노드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도 번거롭지 않은 게, 원래 우리가 C++에서 new 하면 뭘 해줘야 돼? 딜리트를 해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new를 해도 딜리트를 안 해요. 왜냐하면 new를 해서 내가 이 Q 메인 레이아웃을 어디다 놓냐면 센트럴 위젯에 넣었어요. 그러면 센트럴 위젯이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걔가 담고 있던 모든 노드를 또 없애요.
그럼 걔가 담고 있던 걸 또 없애요. 그러니까 딜리트를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나는 new 해서 다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맨 위에 게 사라지면서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C++는 new를 이용해서 노드들을 만들어내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데 좋은 점은 내가 딜리트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알아서 이 시스템에서 이게 노드들이 등록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들을 요게 뭐냐면은 이제 그 처리자를 등록하는 메소드예요. 커넥트라고 해서 버튼이 있고 어떤 사건 요 유저 셀렉트인데 얘가 디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메소드를 이제 등록해 주는 거예요. 커넥트로.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 처리자, 사건 소스와 사건 처리자 등록하는 게 이제 커넥트 형태로 하고, 파이썬에서는 어디를 보여드려? 밑에 가서.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사건 소스예요. 그리고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럼 토글드나 클릭드, 토글드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커넥트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함수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사건이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 좀 더 심플해요. 그 사건 등록하는 것은 심플한데 C++는 요 커넥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연결시켜 준다라는 거고요. 뭐 이걸 내가 다 설명하고 있기는 그렇고. 뭐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니 뭐 자바를 잘 하시고 그러면 뭐 근데 GUI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GUI를 만들려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GUI를 만들려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GUI 껍데기는 제가 늘 만들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 껍데기에서 제가 비워놓은 함수들만 채워놓으면 돼요. 근데 그 함수들은 채워넣을 때 GUI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GUI를 몰라도 자바FX 라이브 몰라도 할 수 있어요. C++도 마찬가지고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번 학기 거치면서 제 코드를 보면서 코드 리뷰해 보면서 이런 라이브러리, 자기가 이제 공부할 라이브러리를 익혀두면 뭐 나쁘지 않았겠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랜덤한 스트래티지와 그 아까 제가 완성을 안 해놓은 두 가지 메소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 각 언어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에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바부터 해볼게요. 자바에서는 핸드 타입이 이게 묵지바를 나타내는 가위바위보 그게 열거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열거형으로 만들었고 나머지도 열거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열거형들은 그 화면에 우리가 처리할 때 보여줄 그 이미지 파일의 이름을 여기서 유지하고 주면은 요 이미지라는 그 애를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열거형 타입을 이용해서 이미지 파일에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win value of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win value of는 뭐냐면은
묵을 가위바위보 했을 때 이기는 애가 뭐냐? 가위바위보 했을 때 묵을 이기는 게 바고 지는 묵이고 빠는 보는 가위고 이거를 연결해 놨어요. 그럼 저걸 이용해 가지고 가위바위보에서 승리했는지 또 묵찌바에서 성공이 바뀌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win value of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리고 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value of에서 n을 받는 거. n을. 이게 왜 value of를 만들어 놨냐 하면은 랜덤 스트래티지로 가면 이제 여기서 셋 중에 하나를 반환해 줘야 되겠죠. 묵찌바, 랜덤 스트래티지니까 묵찌바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반환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자바에서는 요 뭐야 왜 안 돼? 맞는데? thread local random current next int 하면은 이제 그 0에서 2 사이의 값 하나 주겠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정수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묵찌바 중에 하나, 열거형 중에 하나를 반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hand type 점 왜 안 돼? 뭐가 잘못됐어? 네. 이렇게 만들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0에서 이 사이의 값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0이면은 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오디날, 열거형 오디날에서 묵찌바니까 0이 묵이고 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언어에서 랜덤한 그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면 저 랜덤 스트래티지는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게임 모델에서 묵찌바 가위바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부터 만들까? 가위바위보부터 만들게요. 지금 current user hand가 사용자가 낸 손이에요. 사용자가 낸 손이고 컴퓨터가 낸 손은 이렇게 얻어올 수 있어요. 컴퓨터가 낸 손은 컴퓨터 get hand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으면 뭐예요? 가위바위보 했는데 내 손하고 컴퓨터 손이 같아. 그럼 비긴 거죠. 그럼 return 그런데 달라.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승리한 거죠. 둘 중에 한 명이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사용자가 승리할 수도 있고 그 컴퓨터가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게 is user attack이라는 메소드 그 멤버 변수예요. 그럼 얘는 사용자가 이기면 true, 컴퓨터가 이기면 false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변수를 바꿔줘야 성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겼는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사용자가 이겼는지. 유저 핸드가 있고 컴퓨터 get 핸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되면 맞나요? 컴퓨터가 낸 손을 이길 손이, 컴퓨터가 낸 손을 이길 손이 사용자 손이면 사용자가 이긴 거죠. 이해됐어요? 컴퓨터가 주먹을 냈어요. 그러면 사용자는 뭘 냈으면 이겨요. 보자기를 내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묵인데 묵을 이기는 건 뭐냐? 빠다. 그럼 빠는 사용자 손이 빠냐 아냐 하는 걸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s user 태그를 설정해 준 다음에 여기서는 is user 태그이 true면 게임 리설트는 user win 아니면 게임 리설트는 이렇게 하면 이제 가위바위보의 결과는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비겼는지, 컴퓨터가 이겼는지, 사용자가 이겼는지. 비겼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하나요? 가위바위보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사용자나 컴퓨터가 이기면 이제 묵찌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묵찌바로 넘어가기 위해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aying 묵찌바를 true로 바꿔줘야 돼요. 누군가가 승리했으면 이제 가위바위보를 안 하고 묵찌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가위바위보 그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판단을 해서 사용자가 이겼는지 컴퓨터가 이겼는지 아니면 무승부했는지. 무승부가 아니라 승패가 있으면은 이제 가위바위보를 이제 중단하고 묵찌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비슷한 거를 이용해 가지고 묵찌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비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 묵찌바에서는 이긴 거죠? 이긴 거예요. 그럼 그거는 좀 이따 만들고, 여기서는 서로가 다른 거예요. 서로가 다르면 성공이 바뀌어요. 공수가. 그래서 공수가 바뀌는 거는 아까 만든 요거 갖고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묵찌바 하는데 이제 가위바위보상에 이겼으면 이제 사용자가 공격할 차례가 되는 거고, 컴퓨터가 이겼으면 컴퓨터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그러면 게임이 끝났으니까 플레잉 묵찌바를 이제 그만두고 또 새로 게임하고 싶으면 이제 가위바위보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레잉 묵찌바를 false로 바꿔주게 되겠고, 얘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같았을 때. 공격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똑같나? 유저 공격 중에 있는데 같았어. 그러면 유저가 이기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컴퓨터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게임이 완성된 거예요. 랜덤 스트래티지를 갖고 있는 랩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린 거에는 게임 모델에서 플레이 묵찌바, 플레이 가위바위보는 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트래티지도 완성 안 된 상태예요.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제 거 보고, 이거 보고 하시면 되겠고,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사용자가 승입니다. 졌어요. 이렇게 게임이 돼요. 근데 랜덤하게 하기 때문에 랜덤이 잘해요.
내가 예측이 안 되니까 더 잘하는데, 이제 여러분 전략 만들면 더 깨기 쉬울 수도 있어요. 전략을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파이썬 것도 보면, 파이썬도 묵집발을 해놓고, win value of get image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게임 리조트도 있고, 열거형으로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플라잉 스트래티지. 자, 여러분들 파이썬 쓰시는 분, 파이썬에서 랜덤 뭘 쓰세요? 예? 랜드 인트 뭐 이런 거 쓰시죠? 그러니까 파이썬에도 랜드 인트, 랜드 뭐 레인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쓰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뭘 쓰냐면 Qt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잖아요. Qt 라이브러리에 여기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 Q 랜덤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Q 랜덤 제너레이터. 그래서 얘도 어떤 식으로 만드시면 되냐면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랜덤을 파이썬에 있는 랜덤 라이브러리 쓰지 마시고 앞으로는 Q 랜덤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그 Qt에 있는 걸 쓰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C++에서도 C++ 고유의 랜덤 라이브를 쓰지 마시고 Qt에 있는 걸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Qt 관련해서 또 하나 설명드리면 우리가 C++ 쓸 때 뭐 리스트 자료 구조가 필요하다. 그럼 뭘 써요? C++에서 벡터를 쓰죠. std 벡터를 써요. 그런데 Qt는 그런 것들을 또 지들이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 Qt를 쓸 때는 가급적이면 Qt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료 구조 쓰는 게 더 좋아요. Q리스트라든지 특히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C++에 우리가 문자를 쓸 때 문자를 std 스트링을 쓰는데 이 Qt 라이브러리는 QString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이 Qt를 쓸 때는 가급적 Qt에 있는 라이브러리 갖고 프로그램 하셔야 더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요 부분은 Q 랜덤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면 되겠고 열거형 같은 경우에 그 파이썬의 열거형은 그 열거형에다가 정수를 주면 그 value 값을 주면은 그게 만들어져요. 묵집바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핸드 타입이 0, 1, 2니까 이 핸드 타입을 호출하면서 여기다 0, 1, 2를 주면은 그 열거형 객체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자바에는 없어서 자바는 value of라는 메소드를 내가 만든 거고 얘는 그냥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겠고 게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아요. 그냥 쳐드리면
플레이 가위바위보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알고리즘으로 유저 핸드와 사용자 핸드가 같으면 비긴 거고, 같지 않으면 누가 이겼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이지 유저 어택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묵찌바를 추루해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가위바위보 안 하게끔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다르면은 누가 이겼는지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 주면 되겠고, 만약에 비겼으면은 묵찌바에서 비겼으면은 셀프 플레이 묵찌바가 폴스가 되고, 뭐였지? return 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같으면 묵찌바를 이제 중단하고 누가 이겼는지는 이즈 유저 태그를 이용해서 판단하면 되겠고, 서로 그 손이 다르면은 이제 공격을 누구한테 넘겨줘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결과는 무승부로 해서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파이썬도 이제 잘 돌아가고요. 마지막 요것도 빨리 금방 해서 카피할까? 어디 있어? 랜덤 스트래티지. 얘는 이제 여기 보면은 랜덤 스트래티지 유틸리티에 가면은 여기 열거형이 있어요. 열거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런 함수들을 만들었어요. win value, get end type, get image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그걸 이용해 가지고 랜덤 스트래티지를 만들면 요것도 어떻게 만드냐면은 어디 갔어? C++. 요 C++, 지금 키워야 되는데 다음에 키우고, 그 Q 랜덤 제너레이터 똑같이 파이썬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Q 랜덤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모델은 귀찮다. 카피해 가서 바꾸자. 걸렸어. 자.
이 이름을 일치 못 시켰네요. 쩌르르. 이게 더 귀찮다. 이렇게 만들면, 에러 났네. 에러 났네. 안 끝나. 네, 끝났습니다. 세 개가 다 동작하는 겁니다.